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도용한 범죄에 잇따라 실형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주댐의 체류형 복합 휴양단지가 2029년에 들어섭니다. 식용 곤충 농장에도 스마트팜이 등장했습니다. 대구에서 속도 위반 단속이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던 지점 10곳 가운데 절반은 초등학교 주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부터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한 주 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세찬 가을비가 지나고 이제야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높은 하늘과 청명한 하늘을 보시기 좋겠는데요. 기온도 지난주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 안동은 15도, 포항은 19도 가리키며 선선한데요. 낮 기온은 대구 26도, 안동은 25도, 포항은 24도로 오늘 기온차가 있겠습니다. 최근 늦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렸던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 기온은 25도 이상 올라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어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오늘까지 순간풍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높아져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범죄에 이용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개인정보 도용은 제3자에 의해서가 아닌 경우도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도용한 범죄에 잇따라 실형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2020년 7월 21일 저녁 7시 20분쯤 포항에서 25km 구간을 면허 없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이 단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자 자신의 형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소에 포위 서명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준 점과 건강 상태와 범행 동기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서 74차례 지인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62차례 처방받고 한 번은 의약품을 몰래 가져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인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에 개인정보 사용을 허락할 만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 의사 처방을 통해 투약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기죄 등 다른 범죄를 수반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경향과 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중하게 처벌받는 행위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등 범죄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의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 사법 판단도 무겁게 다루며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영주시는 지난해 준공한 영주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KTX 개통 이후 부쩍 늘고 있는 수도권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형 숙박시설과 레저타운을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10여 년째 영주시 관광개발의 상처로 남아있는 판타지온 리조트의 전천을 밟게 되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완공 후 7년 만에 환경부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은 영주댐. 5년 뒤 2029년이면 영주댐 부진의 평읍면 금광리 하트섬 일대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체류형 복합 휴양단지가 들어섭니다. 최근 영주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우선 사업 대상으로 지정되고 영주시의 영주댐 복합 휴양단지 조성 사업이 경상북도 발전 촉진형 지역 개발 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2년 전 KTX 이음 개통 이후 급증하고 있는 관광 수요에 맞춰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리조트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연간 관광객 70만여 명의 수요를 맞추려면 추가적인 숙박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주시는 하트 모양을 닮은 평읍면 금광리 영주댐 전망대 하트섬 일대를 집중 개발합니다. 영주시는 이곳 하트섬에 민자 유치로 숙박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3성급 이상의 150객실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2029년까지 시비 112억 원과 약 800억 규모의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해 호수 전망 객실을 갖춘 리조트와 지역 음식촌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주변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개발가에서는 영주댐 주변에 영도타워라 그래서 최고 높이의 101m 타워를 세울 생각입니다. 거기서 짚 라인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런 영주시의 랜드마크가 세워질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부석사 어떤 소수원도 있고 무선마을도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진 우리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영주시는 빠르면 2027년까지 용두 용미타워를 연결하는 짚라인과 용마루 1.2공원을 연결하는 탐방로를 완공한다는 청사진입니다. 리조트 건설에 필요한 민간 투자 규모는 약 800억 원대로 사업비 87%에 달합니다. 결국 대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해야 사업이 추진된다는 이야기인데 영주시는 투자 유치를 위한 개별 기업과의 접촉에 주력하는 가운데 아직 뚜렷한 투자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매년 녹조 문제가 반복되는 영주댐에 누가 투자자로 나설지도 의문이지만 영주시 대표 관광개발 프로젝트로 15년째 정상화를 추진 중인 옛 판타시온 리조트, 깜깜무소식인 가흥택지의 호텔 리조트 개발 등 실패의 경험이 반복되진 않을지 시민들은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 스마트팜이 식용 곤충 농장에도 등장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곤충 사육에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생산량은 2배 늘고 노동력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뚜라미를 키우는 농장입니다. 계란판을 겹겹이 세워놓은 듯한 다단식 시설 안에는 애벌레에서부터 성충까지 많은 귀뚜라미가 자라고 있습니다. 사육대 칸칸마다 컨트롤러가 달려 온도와 습도는 물론 사육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태블릿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장 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관리를 해주고 급수량도 이제 성장 상태에서 맞춤형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저희가 곤충을 사육해서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200제곱미터 규모의 4단으로 만든 곤충 스마트팜에서는 연간 6차례 600에서 900만 마리를 수확해 연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폐사율이 크게 낮아져 일반 농가 대비 소득은 2배 이상, 노동력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곤충 스마트팜 시설은 귀뚜라미는 물론 고소해, 군뱅이 등 7가지 곤충 사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하면 온습도를 자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노동력과 생산량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 국내 곤충 사육 농가는 3천여 개, 시장 규모는 4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아직 시설이 영세한 곳이 많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만큼 농정당국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스마트팜 본격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지난 추석 경주 지역 이주 배경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지유 MBC 청소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요. 여기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한국어와 우리 문화를 배우는 경주 한국어 교육센터입니다. 첫 번째 마당에서는 한복 체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Цвета ханбока такие красивые, но у нас есть в России тоже традиционная одежда, называется сарафан. Но когда я примерила корейский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стюм ханбок, он оказался мне таким удобным и красивым.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за возможность, что я его одела. 두 번째 마당은 야외에서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사자춤, 번호돌리기 등 국악 공연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습니다.
사자춤은 처음으로 봤는데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귀여웠어요. 접시 돌리기도 재밌고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손녀가 한국어 말을 많이 늘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실내에서는 제기차기, 수호놀이, 딱지치기 등 전통 놀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주 한국어교육센터는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전통 문화를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은 국악 공연과 전통놀이, 한복 체험 등으로 학생들이 우리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주 한국어교육센터는 이주 배경 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이지우입니다. 네, 길게 이어졌던 더운 날씨 때문에 경북에서도 뜨거운 바닷물에 어류 수십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앞으로 해마다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수온에 강하고 상품성이 있는 어종들을 양식하기 위한 기술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부산 MBC 유태경 기자입니다. 부산에 지난달 8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고수온 특보. 뜨거운 바닷물을 이기지 못하고 넙치와 강도다리 등이 죽어나가면서 신고된 어류 폐사 건수만 20만 마리를 훌쩍 넘겼습니다. 경남은 더 심각한 상황. 통영과 거제, 남해 등 378곳에서 멍게와 조피볼락 등 2,608만 마리가 폐사했는데 피해액은 43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폐사 규모, 피해액 모두 지난해의 2배입니다. 이게 꿈이었으면 싶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허탈합니다. 심각한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벤자리와 같은 고수온 대응 어종의 양식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벤자리는 제주도와 추자도에 많이 서식하는데 지방이 풍부해 여름철 고급 횟감으로 꼽힙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해부터 수정란 상태의 벤자리를 1년 동안 육상 양식장에서 키우며 관찰한 결과 고수온에 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엔 통영의 가두리 양식장으로 보내 실제 바닷물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도에서도 밥을 잘 먹고 잘 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30도 넘은 실험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잘 살고 있더라. 그때는 먹이 활동이 어떻더라.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연구가 돼야. 또 다른 대체 어종으로 전갱이과에 속하는 흑점줄 전갱이와 잿방어에 대한 연구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서 시범 운행 중인 AI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정식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간 2천여 명이 이용하면서 막연히 자리했던 두려움이 사라지자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인승 버스가 터미널에서 출발합니다. 처음 2차례 핸들을 꺾은 이후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뗍니다. AI,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시속 5-60km 속도로 6.8km 거리 12개 정거장을 경유합니다. 이용자는 휴대폰을 통해 버스의 위치와 도착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사업 일환으로 충북 혁신도시 내에서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개월 탑승자는 하루 평균 20명 남짓 2,1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무료로 이용되다 보니 노약자를 비롯해 하교 시간 고등학생들의 이용률이 컸습니다. 2, 3차로로만 주행하고 교통법을 준수해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사고도 없었습니다. AI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한다는 거야 막연한 두려움, 불안함이 있었는데 직접 운전도 해보고 뒤에 타보고 하니까 전혀 그렇진 않고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원 탑승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없는 차가 완성이 돼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승객들의 안전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 매니저와 안전 매니저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율주행 업체가 아닌 운수사가 직접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음성과 진천 버스 회사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역시 안전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이용 편의를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혁신도시 내의 기존 시내버스는 배차 간격과 주행거리가 길고 택시는 진천과 음성 사이 경계 할증이 붙어 불편하고 비쌌는데 자율주행 버스 운행 이후 혁신도시 내의 이동 편의가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대구에서 지난 5년 동안 속도 위반 단속 적발이 가장 많았던 지점 10곳 가운데 절반이 초등학교 주변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중구 달성로 수창초등학교 부근에서만 58,560여 건, 하루 평균 32.1건의 과속이 적발됐습니다. 한병도 의원은 대구와 대전에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점은 각각 중구 수창초등학교와 대전 중구 중촌초교 앞 등으로 스쿨존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운전자의 법규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오는 11월 9일 대구 수성아트피아 대극장에서 제64주년 2.28 민주운동 헌정 공연 얼음 사이 핀 꽃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2.28 민주운동 64주년과 2.28 자유광장의 개장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헌정 공연은 총 4부로 구성되며 R&B 가수 박정현, 대구 시립합창단 등이 참여합니다. 세찬 가을비가 지나고 이제야 완연한 가을이 왔습니다. 이제 높은 하늘과 청명한 하늘 보시기 좋겠는데요. 기온도 지난주보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 안동 15도, 포항 19도 가리키며 선선한데요. 낮 기온은 대구 26도, 안동 25도, 포항 24도로 올라 일교차가 있겠습니다. 최근 늦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렸던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낮 기온은 25도 이상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어 옷차림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경북 동해안에도 오늘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 김천은 1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26도, 김천도 2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5도, 봉화는 16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25도, 봉화는 23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도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비 소식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기온이 계속해서 높아져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